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친과 연애는 4년 정도 했고 3년째 동거 중입니다. 현재 상견례까지 다 끝내고 식장도 잡아 내년 4월에 결혼 예정이고요. 제 상황에 대해 대충 설명드리자면 저는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알바와 직장 생활을 하느라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백수가 되면 뭐하지? 하는 건 저한테 사치 같은 생각이었죠. 학생 때부터 제가 돈을 벌어 생활해야 했고 학교 급식비조차 지원받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고등학교 때도 일하며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하고 싶은 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 없이 단지 돈을 준다 하면 달려들어 일하느라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들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애착 가지고 하고 싶다. 이런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 남친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살게 되면서 서로의 급여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새우 200, 남친은 새우 300 정도였고 150씩 공금을 내고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즉 저는 50만 원이 개인 돈이었고 남친은 150이 개인 돈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어쩌다 보니 돈 받는 백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가 170 정도 나와 개인 돈이 20만 원으로 줄어도 넉넉하겠다 싶었죠. 해서 쉬는 동안 못해본 공부를 하며 자기계발을 하고 싶어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남친이 백수 됐는데 퇴직금 같은 것도 공금으로 둬야 하지 않냐? 하고 말했다는 거죠. 제가 공부하는 걸 응원한다 했었는데 말로만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혼자 있을 때 제 개인 돈으로 배달 음식이 너무 먹고 싶으면 시켜 먹었는데 백수가 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냐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집안일을 안 했다고 뭐라 하기도 했고요. 여태까지 그래온 것처럼 공금을 동일하게 내고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제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깔끔하게 모든 걸 해내야 한다 강요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저 집안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일할 때에도 세탁기는 하루에 한 번씩 돌렸었고 빨래도 바로바로 갰습니다. 거기다 이틀에 한 번씩 화장실도 청소했고요. 밥은 각자 회사에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 집에선 한 번씩 먹어 일주일에 한 번 밥하고 설거지를 했고 바닥 청소도 다 했습니다. 물론 이건 남친도 같이 했었죠. 그런데 제가 백수가 됐다고 같이 하던 걸 갑자기 저한테만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파혼하자 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평소에도 그런 모습이었다면 모를까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평생 만나면 안 될 유형의 남자입니다. 잘못했다, 잘하겠다 싹싹 빌어도 흔들리지 말고 헤어지세요. 만일 빌었다고 그대로 결혼하면 님 인생은 그날로 폭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혼하게 되면 임신, 출산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쉬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저 남자랑 결혼하게 된다면 그땐 지금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뒤도 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세 번째, 지금도 저러는데 결혼하면 공금 같이 내면서 지가 버는 돈이 더 많다고 님을 무시할 겁니다.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식충이 취급할 게 뻔하고요. 님 진짜 남자 보는 눈이 발바닥에 달린 것 같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헤어지고 제정신인 놈을 만나세요. 후기입니다. 우선 댓글로 같이 환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댓글에 깜짝 놀랐지만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상견례까지 다 끝낸 마당에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들어 글을 쓰게 된 거였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모든 걸 말씀드렸고 결론은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중에 집은 누가 해왔냐 하시는데 원래 제가 살던 집이라 제가 집을 해온 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안에 가전 같은 것 또한 제가 쓰던 걸 그대로 쓰는 상태였고 결혼식 비용만 공금으로 반반했습니다. 이외에 공금은 누구 아이디어냐 하시는데 그건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본 경험이 없었기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힘들게 일한 만큼 용돈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금을 동일하게 책정했고 나머지는 각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공금 관리는 제가 했었는데 이게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동안 공금으로 결혼식 비용과 관리비, 각자 보험료, 저축 정도만 냈었고 저축도 매달 100만 원씩에서 3,600 정도 모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린 결과 저희 어머니는 본인도 못해준 게 많은데 결혼할 남편에게까지 그런 취급 받는 걸 눈 감을 수 없다는 입장이셨고 예비 시댁에서는 기회를 준다면 식을 미루고 사람 새끼 만들어 다시 보내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친의 행동들에 잔정까지 다 털린 상태라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댓글에 써주신 대로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싶기도 하고 그때는 더 비참할 수도 있다 싶어 이대로 가다간 인생 망치겠다는 생각에 그만하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예비 시댁 측에서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친 짐을 밖에 내놓으면 본인들이 가져가겠다 하시더군요. 크진 않지만 혼자 살만한 집을 마련하고 좋은 사람이라 믿었기에 그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고 있어 제 비율을 잘 맞춰준 건지 아니면 제가 그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못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비참할 뿐이네요. 그동안 돈 문제로 갑자기 변하는 모습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공금 문제는 저축한 3,600 중 절반을 딱 나누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월세산 개념으로 제가 1,000만 원 더 받기로 했고요. 예비 시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챙기는 거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저를 만나 800만 원이라도 저축해 나가는 거라며 고생했다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사비로 300만 원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밥 굶지 말고 이런 놈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며 울지도 말라 하시는데 그 말에 더 울었던 것 같네요. 어머님과는 친한 동네 이모 조카처럼 가끔씩 만나 밥 먹자 하고 끝냈습니다. 현재 집이 제 명의로 된 자가이기에 이사는 힘들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남친이 다시 찾아온다면 아는 경찰분이 소장 보내는 걸 도와줄 테니 연락하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어머님도 이 부분은 동의하셨고요. 4년간의 만남이 이렇게 한순간에 끝이 났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 속은 시원합니다. 걱정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충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추각을 읽기 전에도 남자놈이 사람 새끼인가 싶었는데 추각을 읽으니 더 기가 막히네요. 집 가전 하나 없이 얹혀 살면서 저런 유세를 부린 건가요? 다시 생각 안 하고 바로 결단 내린 똑부러지는 쓰니에게 박수와 위로를 보냅니다. 팔은 안으로 굽고 다시 사람 되기 쉽지 않으니 새 사람을 찾든 혼자 사는 게 몇백 배는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몫을 자기가 벌어온 사람답게 어설픈 흐린 눈 안에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위기에 몰리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법인데 그걸 바로 알아채고 결단력 있게 처리하신 거 매우 칭찬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기보단 지금껏 갈등 상황이 없어 연애를 잘해온 것 같네요. 거기다 작정하고 사람 속이려는 인간들을 간파하긴 어려운 법입니다. 전부 다 잊고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세 번째, 남자놈은 이상하지만 시댁 어르신들은 멀쩡해서 다행이네요. 파혼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사갈 수 없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비밀번호 잘 바꾸시고 혹시 모르니 집안에 홈캠도 설치해두세요. 쉬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해보시고 배우고 싶으신 거 다 배우세요. 여행도 다녀보시고요. 저도 쓰니처럼 평생을 일해왔는데 못해본 게 많아서 후회되거든요. 마지막까지 안전이별하시고 꽃길만 걷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